자, 53번부터 봅시다. x에 대한 다항식이 있는데요. 시에 53번입니다. x-1에 x-4에 x-5에 x-8에 더하기 a를 한 게 인수분해가 이렇게 된대요. x 플러스 b의 제곱에 x 플러스 c의 제곱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고, 그때 a, b, c 자리가 모두 정수라고 합니다. a, b, c의 합이 얼마냐. 근데 얘네들이 각각 뭐다? 정수들이다 라고 문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뭐 의뢰하듯이 일단 맨 먼저 해줄 거는 좀 얘네들은 전개를 해주지 않고서는 뭐가 답이 보이지가 않죠, 그죠? 그래서 전개를 먼저 해주셔야 될 텐데, 제일 만만한 게 제일 작은 녀석과 제일 큰 녀석을 엮어주고 나머지 두 녀석을 곱해주는 게 제일 만만해요, 그죠? 실제로 이렇게 곱해보시면 x제곱 나올 거고 9x 나올 거거든요. 실제로 써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9x 밑줄 친 거 먼저 보는 겁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8을 곱했으니까 더하기 8 이렇게 하나 나올 거고요. 그 다음 얘네들이도 엮이겠죠? 얘네들이 엮여서 x제곱에 마이너스 9x에 더하기 20 이렇게 나올 거고 더하기 a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확인하셨다시피 이 녀석이 어때요? 이 녀석들이 공통 부분이 되죠? 따라서 x제곱 마이너스 9x라는 부분을 뭐 라지 x 같은 걸로 치환해 볼까요? 치환을 해보시면 실제로 이 녀석은 x 플러스 8과 라지 x 플러스 20의 합으로 짠짠짠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전개를 해보시면요, 라지 x 제곱에 이렇게 곱해줘서 28 라지 x에 더하기 20 곱하기 8이니까 160 이렇게 되나요?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녀석이 결국 요런 꼴이 돼줘야 된다는 거지. 근데 가만 생각해 보시면 요런 꼴이라는 게 한 가지 대표적인 예시로 요거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x 플러스 b와 x 플러스 c를 곱한 거에 전체 제곱이라고도 봐줄 수 있지 않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난 이 생각을 하는 거지. 이게 하나의 완전 제곱식이 돼주고 그 안에가 두 개로 쪼개져서 인수분해가 되면 이런 꼴이 될 텐데 라고 생각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이 녀석이 완전 제곱식이 된다면 요게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이 녀석이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얘기고요. 이 녀석이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건 뭐 오늘 이제 진도가 나갈 부분이긴 하지만 사실 2차식에 대한 완전 제곱식이 된다라는 게 이제 판별식 D 기억나시죠? 판별식 D. 여기서 4분의 D로 봐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운데 녀석이 좀 커요. 그래서 가운데 있는 녀석에 이걸 이제 2 곱하기 14로 보셔서 B'의 제곱, 즉 14의 제곱에 마이너스 AC 해주신 게 0이 돼주면 된다라고 계산해 주실 수가 있겠죠. 14의 제곱이 얼마일까요? 14 곱하기 14를 해주시면 4, 4, 16에 4 곱해서 56에 14니까 196이 되겠다. 자, 196에서 160도 빼고 A도 뺐더니 는 0이 된다 라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A 자리는 얼마? 36인가요? 이렇게 돼주면 될 것 같네요. 36이 돼주면 딱 떨어질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럼 A 자리가 36이면 요 식이 어떻게 바뀌냐? A 자리에다가 36을 한번 집어넣어 보자 라고 하고 이어서 계산을 해보면 실제로 이 녀석은 라지 x에 플러스 14의 전체 제곱이 될 것이고, 라지 x 더하기 14라는 것도 라지 x 자리를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x제곱 마이너스 9x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여기다가 집어넣어 보시면 x제곱에 마이너스 9x에 더하기 14에 제곱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고요. 인수분해도 기가 막히게 됩니다. 딴딴해서 원하는 의도대로 됐네요. 그죠? 그래서 안쪽에 있는 녀석이 뭐가 됐어요? x-2에 x-7의 곱이 됐죠. 그 녀석의 전체 제곱이 야가 됐으니까 여기가 여기랑 똑같아지겠죠. 그죠? 그래서 B자리 얼마? C자리 얼마? 각각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7이라고 말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딴딴딴 B자리는 마이너스 2, C자리는 딴딴딴 마이너스 7. 그럼 문제에서 요구한 게 A 더하기 B 더하기 C였으니까 A자리에는 36을 넣어주시고 나머지 두 자리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7을 넣어주시면 36 빼기 9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얼마예요? 27이겠죠. 이렇게 정리가 되겠다. 괜찮나요? 이쁘게 되네요. 계산이.
이쁘게 되네요. 넘어가셔서요. 60번대 60번대 없었나요? 71번 봐야겠다. 60번대 없었죠. 없었고 71번부터 또 보겠습니다. 71번 보겠습니다. A의 B 더하기 C의 제곱에 더하기 B의 C 더하기 A의 제곱에 더하기 C의 A 더하기 B의 제곱에 마이너스 4ABC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녀석을 인수분해하여라 라는 건데, 이렇게 문자가 3개짜리인 녀석들은 이 생각을 항상 해주셔야 되죠. 가장 낮은 차수인 문자로 내림차수 정리한다, 그죠? 근데 보시다시피 A도 B도 C도 전부 다 차수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솔직히 말해서 아무거나 마음에 드는 거 정해서 걔로 내림차수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복잡한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A로 내림차수 해야지 라고 생각할게요. 그러면 얘는 이미 A로 묶여있는 거니까 냅두시고요. 굳이 전개할 필요가 없고요. 그죠? 얘네 둘만 좀 A로 좀 전개하겠습니다. 전개해놓고 A로 새롭게 묶어볼게요. 각각을 이제 새롭게 전개해 보시면 이 자리부터 B로 묶일 건데 C제곱에 더하기 2CA에 더하기 A제곱일 거고요. 전개까지 다 해보면 BC제곱에 더하기 2ABC에 더하기 A제곱 B 이렇게 쓸게요, 그냥. ABC 순서대로. 이 자리도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전개가 되겠죠. 이 자리도 C에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될 거고, 여기도 다시 한번 전개해 보시면 A제곱 C에 더하기 2ABC 될 거고, 뒤에 더하기 B제곱 C 이렇게 있죠. 이거 4AB 맞죠? 잘못 쓴 것 같은데 C가 빠졌구나. 뭐가 이상하다 싶었는데 이렇게 될 겁니다. 됐죠? 이렇게 전개해 놓고 쫙 깔아 놓고 보면은 높은 자리부터 이제 하나씩 보면 돼요. 내가 지금 결국 원하는 건 A로 내림차순 정리하는 거라고 그랬죠. A로 내림차순 하는 입장에서는 일단 A 제곱만 찾으시면 됩니다. A 제곱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다. 요거 두 개만 보이네요, 그죠? 요걸로다가 일단 내림차순 정리를 먼저 해보고요. 그럼 A 제곱으로 묶었을 때 B 더하기 C다. B 더하기 C의 전체 A 제곱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A가 하나짜리 들어가 있는 거 뭐가 있지? 찾아보니까 여기 A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네. 근데 봤더니 어때요? 더하고 빼지니까 땡큐네요. 사라지겠다. 그죠? 얘네 셋이가 찬찬찬 사라집니다. 이렇게 사라져요. 2ABC 마이너스 4ABC니까 그죠? 사라질 거고. 그럼 A가 있는 게 누구밖에 없어? 얘밖에 없어요. 이거 그대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그대로 쓸 건데 A를 뒤에 쓸게요. 그럼 얘는 이제 B 플러스 C의 전체의 제곱에 A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고, 나머지 A랑 관련 없는 애들이 얘밖에 없죠. 얘밖에 없는데 얘는 BC 제곱, 얘는 B제곱 C니까 BC로 묶을 수가 있어요. 묶어놨더니 B 플러스 C. 야, 내림차순 정리해봤더니 실마리가 보이죠. 이런 식입니다. 보통 다 이래요. 보통. 얘만 특이하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보통은 문자가 여러 개인 녀석들은 보통 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뭐 결론은 야, B 플러스 C 공통이니까 B 플러스 C로 한번 묶어볼까로 시작하는 거죠. 실제로 B 플러스 C로 묶어보시면 B 플러스 C의 A 제곱에 이 자리는 B 플러스 C의 A의 BC 이렇게 나온 거니까 이것도 보이시죠? B랑 C랑 A랑 곱해서 만들어진 거니까, 그치? 결국은 B 플러스 C의 이 자리는 A 플러스 B랑 A 플러스 C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 좀 이쁘게 쓸 거면 A 플러스 B, B 플러스 C, C 플러스 A 이렇게 써주는 게 제일 이쁠 것 같긴 하고요. 그죠? 뭐 그거나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죠? 항상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 문자가 3개야? 무조건 문자 하나 정하셔도 내림차순 정리. 그죠? 차수가 낮은 게 있으면 걔로 정리. 근데 지금 다 똑같은 거니까 마음에 드는 거 하나 정해서 정리해 주시는 게 좋겠다. 네, 이렇게 정리가 되겠고요. 79번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79번 넘어가 보셔서 C의 79번 보시면 1차식 fx에 대해서 1차식이라고 언급을 했네요. 뭐 써먹을 일이 있나 봐. 그죠? 써먹을 일이 있으니까 1차식이라고 언급을 했겠죠? 그래서 x의 세제곱에 더하기 1의 마이너스 fx 이렇게 정리해 놓은 녀석이 x 플러스 1과 x 플러스 a의 전체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된답니다. 그래서 그냥 능을 쓰셔도 돼요. 얘가 얘로 인수분해 된다니까, 그죠? 그래놓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뭡니까? F7 얼마야? 를 물어보고 있는 거죠. 일단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항등식의 향기를 좀 맡으셔야 됩니다, 사실은. 그치? 보세요. x 플러스 1에 x 세제곱에 플러스 1에 마이너스 fx란 녀석이 얘로 인수분해가 된대. 그러니까 등호를 쓸 수 있다는 얘기고,
그럼 이게 x값에 적당한 값을 대입했을 때 어쩔 땐 성립하고 어쩔 땐 성립 안 하고 그런가요? 아니죠. 무조건 성립하는 거죠. 그걸 우리 뭐라고 불렀어?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불렀지. 그지? 항등식이니까 솔직히 말해서 x자리 내가 넣고 싶은 거 넣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요걸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야? a를 구하자. a가 구해지면 7 대입하면 끝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됐어요? 물론 그렇긴 한데 그렇다고 이게 항등식으로 분류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 fx를 찾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인수분해가 되니까. 오케이? 해보겠습니다. 볼게요. 자, 일단은 그래도 항등식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 녀석이 항등식이니까 fx를 찾기 위한 좀 노력을 깔짝 해볼게요. 어떻게 해볼 거냐면 마이너스 1 한번 대입해 볼게요. 괜찮거든요, 이게 생각보다. 그죠? x자리에다가 마이너스 1 한번 대입해 보실까요? x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해 주시면 좌변 자리는 날라갔죠. 일단 마이너스 1의 세제곱에 플러스 1이니까 0 될 거고 마이너스 f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고, 그죠? 좌변 자리 남은 건 우변 어떻게 됐어요? 의도하고 넣긴 했지만 사라졌죠. 0입니다. 됐습니까? 즉, 뭐 앞에 마이너스를 달아놓긴 했지만 결국은 f-1이 0이 된다라는 걸 얻을 수 있고요. 이 얘기가 엄청 센 조건입니다. 왜? 1차식이라며. 근데 마이너스 1 대입해서 0 된다고? 그럼 fx가 뭐라는 거야? x 플러스 1이라는 인수를 갖고 있다는 얘기잖아. x 플러스 1로 나눠 떨어진다는 얘기잖아. 그지? 근데 1차식이래. 그럼 fx를 우리는 어떻게 쓸 수밖에 없냐면 최고차항계수 머시기가 있고요. 그죠? 근데 그게 머시기가 뭔지 몰라요. 그래서 세팅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K라고 놓을게요. 이렇게 두실 수 있다. 이거라 할 수 있는 겁니다. x 플러스 1로 나눠 떨어지니까. 그죠? 다시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0이 돼서 항등식 내용이야.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0이 됐어. 그 말인즉슨 f는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갖는다는 얘기야.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갖는다. 똑같은 얘기가 뭐라고? x 플러스 1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야. 근데 문제에서 1차식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결국 문제가 조금 심화되고 복잡해질 때마다 항상 많이 해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렇게 보시는 세팅. 이런 세팅을 좀 생활하셔야 돼요. 무슨 정보로부터 미지수 깔아놓고 이렇게 두는 거야. 요걸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어쨌든 fx 이렇게 세팅할 수 있어 라고 해놓고 집어넣어 보세요. 이제 k 구하시면 됩니다. k를 어떻게 구해요? 할 수 있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항등식이다. 잊지 말자. x 플러스 1 여기다가 넣고 얘네를 인수분해한다고 치면 자, 다시 한번 써볼게요. 좌변 자리만 다시 써볼게요. 좌변 자리를 다시 써보시면 좌변 자리는 결국 x세제곱 플러스 1에 마이너스에 k를 먼저 써야지. 마이너스에 k의 x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얘기인데 앞자리에 있는 요 녀석들 여러분들 인수분해 공식으로 인수분해 할 수 있겠죠. 어떻게 돼? 뭐 곱하기? 앞에 뭐부터? x? 기억나세요? 인수분해 공식 x 세제곱 더하기 1 x 플러스 1에 그 다음 뒤에 뭐 나와요? x 제곱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죠. 그죠? 이 얘기를 내가 왜 하는 걸까? x 플러스 1이 공통인수니까 묶자고. 묶어서 다시 한번 써놓으면 양변에서 약분해 줄 수 있잖아. 이거 되게 좋지 않나요? 그죠? 그럼 직접적으로 얘가 얘야 라고 말해주면 되거든요. 다시 결국은 이 녀석이 x 플러스 1로다가 묶일 거고요. 묶어놓고 다시 보시면 x제곱에 얘 더하기 얘니까 x 사라졌죠. 더하기 1 있고 빼기니까 또 사라졌죠. 어머나 얘밖에 없네. 이 상황이 된 겁니다. K는 남겨놓아야지. K 어디 갔어? 예, 바보. 다시요. 말을 잘못했어. x 플러스 1로 묶을 거니까 다시 x 플러스 1로 묶을 거니까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에 마이너스 k인 거죠. 마이너스 x 플러스 1에 마이너스 k 이렇게 묶인다. 누가? 요 좌변 자리가 이렇게 된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결국은 우변 자리에 있는 요 녀석과 같아야 되잖아요. 결국 이 녀석은 다시 x 플러스 1에 우변입니다. 요거는 x 플러스 a의 제곱이 된다. 이런 식으로 우변 자리처럼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겠다. 그럼 얘네들이 같다는 얘기니까 보시다시피 어때요? x제곱에 마이너스 x의 플러스 1의 마이너스 k와 x 플러스 a의 제곱이 같다는 얘기죠. 이거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된다는 얘기네 또. 그죠? 그건 겁니다. 이게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얘기는 아까도 반복했지만 판별식 d가 0이다. 그죠?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 보이는 게 이 완전 제곱식을 계속 판별식으로 얘기하고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간단하게 요거 좀 정리하고 갈게요. 만약에 x제곱에 더하기 ax에 플러스 b 이게 완전 제곱식이야. 똑같은 원리긴 한데 여러분들이 자주 만날 거라.
그럼 이제 판별식 D가 0이다. 맞아요. 판별식 D가 0이다도 맞는데 간편하게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하는 게 한번 보세요. 완전 제곱식 하면 떠오르는 몇 가지 예시들만 봅시다. x제곱에 더하기 2x 더하기 1 완전 제곱식이죠.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묶이죠. 또 x제곱에 플러스 4x에 플러스 4 완전 제곱식으로 묶이죠. x 플러스 2의 제곱으로 묶이죠. 또 x제곱에 플러스 6x 뒤에 얼마? 더하기 9 되겠죠. 완전 제곱식이죠. x제곱에 플러스 8x 뒤에 플러스 얼마? 16이 되겠죠. 이런 애들의 특징이 뭔지 규칙성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항상 1창 최고차항 계수가 1일 때 1차항의 계수와 상수항 사이에 관계가 있어요. 그 관계를 나는 그냥 보통 어떻게 설명하냐면 1차항의 계수에 반의 제곱이야 라고 표현합니다. 2분의 1 곱해서 제곱하면 얘예요. 2분의 1 곱해서 제곱하면 얘고 2분의 1 곱해서 제곱하면 얘고 2분의 1 곱해서 제곱하면 얘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항상 x제곱에 더하기 ax 플러스 2ax 플러스 a제곱의 꼴을 갖자니까 이 녀석의 반의 제곱인 거죠. 실제로. 그죠? 그 생각을 해보시면 마이너스 x가 있어? 그럼 뒤엔 얼마가 있어야 돼? 반의 제곱 4분의 1이 있어야 돼. 이 생각을 하면 계산이 좀 편하다는 겁니다. 다시 이게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얘처럼 이 자리가 앞에 있는 마이너스 1의 반의 제곱이어야 된다고요. 즉 이 자리가 그냥 4분의 1이라고요. 라고 생각해 버리시면 그냥 뭐 판별식까지 가실 필요도 없죠. 계산이 훨씬 더 간단해지잖아요. 그지? b제곱에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즉 1-k가 4분의 1이야. 즉 k가 얼마란 얘기야? 4분의 3이란 얘기야로 처리해 주실 수가 있는 거고요. 물론 이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왜냐면 k는 내가 만드는 수거든. 그지? 나한테 중요한 건 뭐야? a를 구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자리가 4분의 1이라는 걸 알면 얘가 뭐로? x-2분의 1로 묶이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됐습니까? k 자리는 4분의 3이 될 거고 따라서 이 자리는 x-2분의 1의 제곱이 될 거야 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얘랑 똑같잖아요. 따라서 a 자리는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1이잖아요. 게임 끝났죠. 그럼 이제. 아우 목이 자꾸 잠기네요. 미안합니다. 어찌됐든 a 자리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야를 안 겁니다. 이 자리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걸. 그죠? 그럼 이제 fx에 대해서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7 대입하면 끝나요. 마무리 지워볼까요? 자리가 살짝쿵 부족한데 이거 살짝만 지우고. 자, 위에 주어졌던 요 식에서 a 자리가 뭐인 걸 알았다? 야, 너 마이너스 2분의 1이잖아 라는 걸 알았다. 그죠? 그리고 제가 항등식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x 자리에다가 7 대입하겠다. 요 식에서 x 자리에다가 7을 대입해 주겠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결국 7의 세제곱. 와우, 너무 큰데? 해봅시다. 그래도. 여기 빼기 f 7 이렇게 되는 거죠. f7 이렇게 될 거거든. 7 대입했으니까 이거 얼마예요? 7, 8 취소. 내가 생각한 것보다 계산이 너무 복잡해. 7 더하기 2분의 7 빼기 2분의 1 해야 돼서 사실은 이렇게 해도 답이 나오긴 나오겠죠. 그죠? 근데 계산하기 싫죠. 취소. 그냥 아까 있었던 야 K 구해놓은 거 있잖아. 이거 써먹읍시다. 이게 훨씬 편할 것 같아요. 왜 K를 구해놓은 거 여기다 넣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답이 나옵니다. 당연히. 근데 딱 봤더니 계산이 사람 할 짓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K 자리가 아까 4분의 3인 거 구했으니까 여기다 4분의 3 대입하셔서 그냥 결과적으로 이거 취소. fx가 4분의 3의 x 플러스 1이라는 걸 알잖아요. 그죠? K 자리 4분의 3인 거 구했으니까 요렇게 됨으로 f의 7은 7 집어넣으시면 4분의 3 곱하기 7 더하기 했으니까 8 될 거니까 약분 찹찹돼서 답은 6이겠네. 끝.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만약에 문제에서 F7을 물어보지 않고 다른 걸 물어봤으면 이게 조금 더 효과적일 수도 있어요. 숫자만 띡 대입하면 끝나는 거니까. 근데 지금은 이게 낫겠네요. K 7을 대입하는 건 계산이 너무 복잡하다.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넘어갈게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79번 같이 봤고요. 83번 볼게요.
비슷한데? fx가 또 1차식이라고 했고, 그죠? 그리고 x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x제곱에 더하기 4fx가 어떻게 된다? 아까랑은 좀 다른 게 미지수가 두 개네요.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 그리고 mn의 곱이 마이너스 8이다. 그랬을 때 fx로 적당한 것은 fx를 구해라. fx를 구해라. 조금 더 어렵습니다, 이 문제가. 조금 더 계산할 거리도 많아 보이고요. 일단은 똑같은 생각을 할 겁니다. 뭐 이거 인수분해 된 거니까 이게 뭐야? 항등식이야. 이 생각은 할 겁니다. 그리고 솔직히 만만한 거 몇 개 좀 집어넣어 보겠죠. 그죠? 그 생각까지도 할 건데, 어쨌든 1대입하면 0 된다라는 좋은 내용이 있어서 이걸 써먹을 건데 안 보여요. 솔직히 1대입해서 0 된다가 딱히 써먹을 데가 없어 보입니다. 써먹을 데가 없어 보여요. 방법이 없죠. 방법이 없어서 그냥 전개를 해야 되나. 1을 한번 대입해 보시면 실제로 큰 의미가 없어요. 1 대입하시면은 요 자리 1, 1에 사라지잖아. 대입 의미 있나? 곱하기 4구나. 그럼 의미 있을지도. 사라졌으니까. 그러니까 4f1이 0이 되니까 괜찮죠? f1 0 된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fx 자리를 x-1 인수로 갖고 있는 녀석으로 생각해 주면 되겠네요. 그죠? 그거까지는 좋아. 나머지는 뭘까요? 몰라요. 모르는데 그냥 해야지 뭐. 그지? 1차식이랬구나. 이런 또 똑같은 얘기 반복인데요. 그럼 그죠? f1이 0이니까 fx를 뭐라고 넣을 수 있어요? 야, 너 최고차항계수 뭔지 모르겠지만 x-1이겠네. x-1이겠네. 1 대입하면 0 되니까. 얘기해 줄 수 있고. 집어넣어 보셔서 마찬가지로 좌변 자리 정리해 보면 x세제곱에 마이너스 x제곱에 더하기 4에 4k의 x-1 이렇게 해놓으시고, 자, 또 묶어봅시다. 요것도 x제곱으로 묶이죠. 아까는 그냥 공식 띡이었는데 지금은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기 때문에 얘가 이제 x제곱에 x-1이 된단 말이지. 그죠? 그럼 x-1이 공통이 있으니까 묶어내실 수 있단 말이고요. 그죠? 그럼 남아있는 게 누군데? x제곱에 더하기 4k 되겠네요. 조금 싱거울지도. 그죠? 그래서 어려울 줄 알았는데 더 쉬운 것 같은데 얘랑 같음. 그죠? 좌변 자리가 통째로 이렇게 바뀐 거예요. 이걸로. 그럼 x-를 똑같으니까 사라진다고 치면 얘네 둘이 같아. k 자리는 상수고요. 근데 있잖아, 얘는 전개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좌변 자리가 이랬는데 결국 우변 자리가 x-1에 얘네들을 전개해 보시면 실제로 x제곱에 마이너스 m 플러스 n에 x에 더하기 mn 될 거거든요. 이렇게 될 거거든요. 괄호를 중괄호로 바꿀까요? 괜찮나요? 그러면 얘랑 똑같겠지 뭐. 근데 봤더니 이제 기깔나는 힌트가 mn의 곱이 마이너스 8이래요. 그럼 이 자리가 마이너스 8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마이너스 8이 그럼 누구여야 돼요? 4K여야 돼요. 끝. 4K 얼마? 생각보다 어려울 줄 알았는데 fx 물어보는 거라 더 쉽네요. 4K가 마이너스 8이 된다는 얘기고요. 또 그것도 있지만 m 플러스 n이 0이 돼야 돼요. m 플러스 n은 0이 돼야 되고요. 4K는 마이너스 8이 돼야 돼요. 그럼 K 자리 얼마예요? 마이너스 2겠죠. 됐나요? 끝났는데요? 아까처럼 괜히 mn을 구하려고 노력하지 않을게요. 아까도 이제 a를 구하려고 노력을 해본 건데 생각해보니까 필요가 없는 게 문제에서는 fx 물어봤죠. 그리고 fx를 세팅해놨죠. 그러니까 k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2만 대입하면 fx가 구해진 거죠. 그죠? fx 다시 써봐? 이러면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1이지 뭐.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 전개하면 마이너스 2x에 더하기 2겠지 뭐 하고 끝내시면 되겠다. 끝입니다. 똑같은 애 찾으시면 되겠고요. 생각보다 쉽네. 첫인상에는 좀 더 어려워 보였는데. 이어서 86번.
x 플러스 y 플러스 1이 0일 y 바보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1일 때 다 더해서 1일 때 문제는 2xy에 마이너스 x제곱 y에 마이너스 xy 제곱에 마이너스 xyz에 더하기 z와 같은 걸 찾으래요. 와 같은 것을 찾아줘 라는 게 보기에 있는데 보기는 좀 이따 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문자가 또 3개죠. 문자가 또 3개니까 자연스럽게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무슨 정리? 무슨 정리? 내림차순 정리. 문자는 뭐로 규정할까요? 뭐로 내림차순 정리할까요? Z가 낫겠죠. 왜? Z의 차수가 가장 낮으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Z로 내림차순 정리를 한다고 치면 Z가 얘네밖에 없어요. 얘네밖에 없어서 사실상 1-xy 뭐 이렇게 됩니다. 요거에 Z 요거밖에 없고요. 그죠? 잘못 쓰진 않아요. 예, 이거밖에 없고요. 나머지 아들이 이렇게 됩니다. 얘네들 그냥 쭉 쓰면 되는데 얘네들도 공통인수가 xy임. 그죠? xy 있고 x제곱 y 있고 xy제곱 있으니까 전부 xy로 묶을 수가 있어서 xy로 한번 묶어볼까? 하고서 묶어보시면 xy로 한번 묶어볼까? 하고 묶어보시면 요 자리 2 될 거고요. 요 자리 x 될 거고요. 요 자리 y 될 거고요. 그죠? 이렇게 됩니다. 네. 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인수분해가 뭐 되거나 이렇게 좋은 애들은 아니다. 근데 여기서 난 이게 보입니다. 이거 솔직히 약간 좀 트리키합니다. 트리키해요. 그러니까 약간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범용적인 문제풀이 방식이 있어서 그 방식으로 풀리는 문제들이 있는 반면에 되게 좁은 완전 내로우한 길이 있어. 근데 거기로만 가야지 문제가 풀려. 그 좁은 길을 찾아야 돼. 약간 보물찾기 하듯이 문제 풀어야 돼. 개인적으로 그런 문제 되게 안 좋아하는데 얘도 어찌 보면 그런 애입니다. 비교적 찾기가 어렵진 않지만 자 보세요.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1이라며요. 요걸 여기 써먹을 일이 없을까요? 힌트. 요 자리가 2에 x 플러스 y로 묶여요. 그죠? 요 생각하고서 다시 한번 접근해 보시면 어때요? 써먹을 수 있겠어요? 앞에서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1이라며. 그러면 z는 뭐죠? 1-x 플러스 y죠. 이 자리 z로 바꿔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쌤 이런 걸 어떻게 찾아요? 라고 물어보면 나도 모르겠어요. 이거는 그냥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여기저기 찔러보는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뭐랄까 우리 어릴 적에 보면 그런 거 있죠. 운동회 같은 데에서 밀가루 안에 사탕 숨겨놓은 그런 거 있잖아요. 애기 얼굴 막 묻혀가면서 잘 찾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냥 다 쑤셔보는 거예요. 그죠?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합니다. 뭔가 사고력을 요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야 해봐 이런 겁니다. 내가 썩 좋아하진 않는데 이런 것도 필요하긴 필요해요. 어찌됐건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는 얘기고 그럼 이 자리는 우리가 이렇게 쓰긴 했지만 이 자리가 1 더하기 1-x 플러스 y로 봐줄 수가 있는 건데 이 자리가 통째로 z로 바뀐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그럼 충분한 설명이 됐을 거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다시 보시면 앞에 있는 1-xy는 그대로 두시고요. 이 자리를 z로 바꾸면 xy에 1 더하기 z가 될 겁니다. 그래 놓고 전개를 다시 해보세요. 괜히 묶었나 싶기도 하고요. 근데 안 묶었으면 안 보였을 거야 이게. 안 묶었으면. 다시 한번 전개를 해보시면 결국 z 하나 나왔고 마이너스 xyz 나왔고 여기도 xy를 분배해 주시면 xy에 더하기 xyz가 나왔고 그럼 얘네들이 또 사라지고 그죠? 결론은 뭐예요? xy에 더하기 z 한 녀석. 똑같은 애 혹시 있을까요? 있나요? 없나요? 다 전부 xy로만 설명하고 있네요. 그죠? 그럼 z를 돌려줄게요. z 너 1, 2y 해가지고 z 자리를 뭘로 바꿉니까? 또 이렇게 바꿔요. 이렇게 바꿔요. 그럼 이 자리가 xy에 더하기 1-x 플러스 y가 되겠죠. 아유 좀 뺑뺑 도는 느낌이 없잖아 있네. 간단해. 아까보다는 훨씬 간단해지긴 했는데 이 상태에서 묶일 걸 찾아보셔야 되겠어요. 내림차순 정리를 새로 합시다. 뭔가 좀 돌아온 느낌인데 처음부터 그냥 z 자리에다가 이거 집어넣을 걸 이렇게 하면 됐을 텐데 어쨌든 뭐 굴려봅시다.
계속 이렇게 떼굴떼굴 굴리다 보면 나오겠지. x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해 볼게요. x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얘랑요, 요거 전개했을 때 1-x-y였을 거 아니야, 그지? 마이너스 x랑 묶으셔서 x로 묶었을 때 y-1 하나 있었을 거고요. 이제 상수항 자리에 해당하는 게 요겁니다. 요거 얘네 둘이. 그래서 뒤에가 또 1-y가 있어요. 이거 되겠어요? 다시 xy에 더하기 1 빼기 x 플러스 y니까 마이너스 분배해 주셔서 xy에 더하기 1 빼기 x 빼기 y니까 난 뭐 한 거예요? x에 대해서 묶은 거예요. 그러면 xy랑 마이너스 x랑이 x로 묶여서 이렇게 된 거고요. 그죠? 그럼 y 빼기 1이고요. 나머지 자리가 1-y가 이렇게 남은 겁니다. 됐죠? 그럼 또 1-y로 묶어줄 수 있겠지. 최종적으로는 x 플러스 1에 이게 순서가 반대니까 x 마이너스 1이 맞겠다. x 마이너스 1에 왜냐면 이 자리가 다시 보시면 마이너스로 묶었을 때 y 마이너스 1이라서 x 마이너스 1에 y 마이너스 1 이렇게 정리가 된다고 보시는 게 제일 깔끔하겠다. 그죠? 똑같은 거 보기에 있을까요? 그럼 걔가 답이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요런 류의 문제는 그냥 한 번에 안 보인다 못 풀겠어 이렇게 하고 포기하시면 안 되는 문제. 우리가 밀가루 안에 고개를 쳐박고 얼굴에 하얀 밀가루를 묻혀가면서 달콤한 사탕을 얻기 위해 헤매잖아. 막 코에 뭐 들어가서 막 애취애취하고 약간 그런 감성으로다가 그냥 뒹굴르셔야 돼요. 뒹굴러 보고 이렇게 돌리고 저렇게 돌리고 그런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내가 개인적으로다가 여기저기 이제 세계에서 쓰고 있는 여러 가지 교과서들을 많이 보거든. 지금은 많이 안 보는데 옛날에 좀 많이 연구를 한다고 좀 봤거든요. 나라마다 좀 특징이 있어. 우리나라랑 일본이 좀 비슷해요. 우리나라 거랑 일본 게 좀 비슷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 처음 교육과정 만들 때 일본 거 엄청 많이 참고했어요. 특히나 수학은 엄청 많이 참고했어요. 그래서 일본이랑 우리가 좀 비슷해요. 사고력 이런 거 엄청 좋아합니다. 사고력 이런 거 엄청 좋아하고 조금 심화되는 개념들 엄청 좋아하고요. 다른 나라 안 그러냐? 내가 많이 봤던 게 이제 미국 거 많이 봤고 중국 거도 좀 봤는데 미국 거는 계산기 엄청 씁니다. 고등학교 수준까지는 한국이랑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쉬워요. 대신에 이제 계산기 쓰니까 개꿀이겠네 이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막 이런 거 계산하라고 해요. 있고 이렇게 되어 있고 위에 이렇게 계산기 그림이 있어. 쓰라 이거야. 이런 문제가 막 열 몇 개씩 있어. 그래서 약간 이 느낌 났어요. 구몬 수학 아세요 여러분? 구몬 수학, 눈높이 수학 그런 감성. 그래서 고등학생한테 이런 거 왜 시켜? 약간 이런 느낌 좀 받아요. 얘네는 그 소수점 되게 좋아요. 분수 잘 안 쓰더라고. 분수 쓰는 문제도 없진 않은데 계산기 쓰는 문제도 많고 그냥 뭔가 좀 그렇고요. 내가 교과서를 많이 미국 거도 많이 봤는데 어쨌든 계산 문제가 많아요. 고등학교 수준까지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근데 앞에서 이렇게 방금 얘기했었던 뒹구는 문제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게 중국에 되게 많아요. 중국 문제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러니까 시행착오를 수도 없이 많이 겪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애들이 대수에 강해. 이렇게 막 묶었다 풀었다 넘겼다 정리했다 막 이런 것들이 엄청 강해요. 중국 애들이 엄청 강해요. 근데 지금 문득 내가 생각이 드는 게 요즘에 AI 시대니 이러잖아. AI가 저거 하거든요. AI한테 사고하라고 그러면 저런 식으로 사고해요. 되는 거 찾아요. 그냥 될 때까지. 땡땡땡땡 굴린단 말이야. 그래서 GPU 같은 걸 많이 쓰는 이유가 GPU가 단일 계산을 이제 하나를 해나가는 데는 그렇게 효과적이진 않은데 이제 병렬 계산이라고 하죠. 노가다 뛰는 거야. 머리 좋은 애가 한 문제를 깊이 있게 한 문제를 천천히 푸는 게 아니라 그냥 100문제를 후다닥 처리해. 오답이 있을 수도 있어. 근데 후다닥 처리하고 또 처리하고 또 이런 능력이 되게 좋거든. 그래서 막 그런 걸 쓰는 게 왠지 좀 문득 생각이 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문제들이 많진 않지. 가끔가다 시험 문제 나올 때마다 이제 나 같은 사람들이 문제 별로야 막 이러고 그러는데 어찌 보면은 이런 문제가 대세예요. 따지고 보면 요즘에는. 넘어가겠습니다. 비슷한 문제 같고요. 임의의 세실수 ABC에 대해서 A, B, C에 대해서 A-B에 B-C의 곱으로 정의가 될 때 이건 새로운 이제 계산의 정의를 해주는 거죠. 요거에서 BCA 한 거에서 CB-A 한 거. 요 녀석들의 인수를 모두 골라라. 정답은 2개다 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별게 없고요. 그냥 위에서 준 약속을 그대로 잘 정리해 주시라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일단 하나씩 정리해보면 얘부터 정리해보면 A-B에 B-C죠. 어쩌라는 겁니까? 요렇게 뺀 것끼리 곱해라는 거죠. 요것도 똑같습니다. 요렇게 빼고 요렇게 뺀 것끼리 곱해요. 그죠? 그럼 이 자리는 B-C에 B-C에 아이고 요렇게 하고 요렇게인데 잘못했어요. 요렇게랑 요렇게 C-A에 곱을 이제 이렇게 빼주면 될 거고요. 그죠? 그럼 요것도 이렇게 빼고 이렇게 빼는 겁니다. 그럼 C-B에 B-A니까 B 플러스 A를 해준 걸 이제 더해달라는 얘기.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거 계산해 이겁니다. 공통인수가 혹시 있나요? 전체에 대해서. 얘는 A-B, B-C, B-C, C-A, C-B, B 플러스 A니까 갭불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또 뭡니까? 문자 몇 개? 3개. 딱히 인수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럼 또 뭐 해야 돼요? 전개하고 내림차순 정리하시는 겁니다. A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할게요. 아우 목이 이렇게 잠기냐. 방법이 없고요. 싹 전개하시는 게 맞습니다. 싹 전개할 거예요. 싹 전개할 건데 근데 내가 별 생각 없이 A로 내림차순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맞겠다. 왜냐면 B는 2차까지도 되거든요. 이렇게 곱하면 C도 2차가 되는데 A는 없어. 그러니까 A는 1차야. A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A에 대해 내림차순 정리하는 게 맞겠습니다. 그러면 막 싹 정리한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A로 묶어. 그러니까 이런 애들을 다 정리하지 마시고 A로다가 묶었을 때 B-C잖아. 이렇게 하나 냅두시고 굳이 정리하지 이걸 다 정리하지 말라고. A로 다시 묶을 거니까. 이 자리는 그냥 마이너스 B 제곱에 플러스 BC 요건 전개해 놓을게요. 여기도 이렇게 곱한 걸 먼저 꺼내볼까요? 이렇게. 아니면 요거 먼저 전개해도 되고. 마이너스 헷갈리니까 계산 두 번 해합시다. BC에 마이너스 C제곱에 이렇게 될 거고 마이너스에 B-C에 A 이렇게 하나 또 있을 거고요. 나머지 자리가 이렇게 곱해서 BC에 마이너스 B제곱에 더하기 C-B에 A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 있는 마이너스 분배해 주시고요. 다시 정리 해보면 A에 대한 녀석이 B-C, B-C 두 개고 여긴 C-B래요. 그러니까 B-C에 마이너스가 붙은 거죠. 그래서 얘네끼리 먼저 계산한 걸 정리해 주시면 B-C에 A가 될 겁니다. 끝! 오케이? 나머지 애들은 그냥 한번 써볼게요. 나머지 애들은 마이너스 B제곱에 더하기 BC에 마이너스 분배됐습니다. 마이너스 BC에 더하기 C제곱에 여기도요. 더하기 BC에 마이너스 B제곱 이렇게 돼 있겠네요. 끝! 오케이?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B제곱이 없나? B제곱 없었나? BC도 없나? 사라지는 게 있다고 생각했는데 없네요. 하나도 없네요. 그럼 차라리 이 녀석을 따로 인수분해 되는지를 점검하시는 게 맞겠네요. 해볼게요. 이 자리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면 마이너스 B제곱에 플러스 BC 마이너스 BC에서 얘네들이 사라질 거고 여기 플러스 BC 남았고 여기에 더하기 C제곱이 있고 이렇게 돼 있네요. B-C로 묶였으면 좋겠나? 안 묶이죠? 왜? 계산을 잘못했나? 잠시만요. 2B제곱이군요. 그러네. 이렇게 계산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인수분해가 가능할까요? 가능해 보이긴 한다. 그지? 마이너스로 묶어보시면 2B에 마이너스 2B제곱에 마이너스 BC에 마이너스 C제곱이니까 2 하나 1 하나 2B하고 CC 해두시고 이렇게 곱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마이너스에 2B 플러스 C에 B 마이너스 C가 되는 거죠. 빨간색 밑줄 친 자리가 이렇게 된 거니까 결국은 B 마이너스 C라는 공통인수가 있어 라고 묶어주실 수가 있고 남아있는 거 A에서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C 그러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분배한 녀석이랑 A랑 묶었다고 치면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아이고 오래도 걸린다. 인수분해 끝 이렇게 되겠습니다. 문제에서는 인수인 걸 모두 고르래요. B-C 찾으시고요. 그 다음은 A-2B-C 찾으시고요. 끝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음흠. 91번 몇 개나 남았지? 하나, 둘, 두 개 하고서 그러면 잠깐 끊어갑시다. 두 개만 하고. 자, 91번 볼게요. 3 이상의 자연수. n자리가 3 이상인 자연수라고 했고요. 이 3 이상인 자연수 n에 대해서 밑면의 가로 세로의 길이가 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n 플러스 1이고 높이가 제래요. 어우 복잡해라. 이렇게 생겼는데 그냥 식으로 직접 표현할게요. 앞에 그림으로. 가로는 n제곱 플러스 3n, 세로는 n 플러스 1, 높이는 n세제곱에 3n제곱에 더하기 2n에 더하기 2라고 이제 주어져 있고요. 이 직육면체를 한 모서리의 길이가 n인 정육면체로 조각을 낼 때 한 모서리의 길이가 n인 정육면체의 최대 개수는 한 모서리의 길이가 n인 정육면체로 조각낸대요. 그랬을 때 한 모서리의 길이가 n인 정육면체의 최대 개수, 이 정육면체의 이 녀석의 최대 개수가 몇 개냐라고 했고, 문제에서 좀 의미가 있는 게 남은 조각들을 붙여서 정육면체를 만들 수는 없대요. 그죠?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결국은 우리가 한 변의 길이가 n이 되는 요 안을 뭐 굳이 따지고 보자면 일단은 투명하게 안을 비춰 보시면 이렇게 생겼을 텐데, 그죠? 이렇게 생겼겠죠, 그죠? 이렇게 생겼을 건데, 이 안에 한 모서리가 n인 정육면체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 이런 애가, 얘는 당연히 이제 가로, 세로, 높이 전부 n일 거 아닙니까? n 이렇게 됐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게 몇 개 들어가겠냐 이거죠. 남는 부분 있겠죠, 당연히 남는 부분 있을 건데, 예. 뭐 조각내라고 했고요. 그렇게 하래요. 최대 개수가 몇 개냐? n은 n 세제곱이잖아. 이 녀석 부피가. 부피로 비교해 봅시다. 요거 부피 어떻게 나오겠어요? 이 녀석 부피. 가로 세로 높이죠. 그죠? 가로 세로 높일 거니까. n 세제곱으로 나눈 몫을 물어보는 것 같은데. 일단 좀 꼴보기 싫지만 부피를 써보시면 n제곱에 플러스 3n에 n 플러스 1로 곱하고 높이는 아우 꼴보기 싫어. n세제곱에 더하기 3n제곱에 플러스 2n에 플러스 2라는 게 요게 이제 부피가 될 텐데요. 그죠? 그럼 n세제곱 몇 개 들어가냐 이거죠. 이 안에. 이해가십니까? 이 안에 n세제곱 몇 개 들어가를 물어보는 거죠. 얘를 뭐 이렇게 생긴 애가 하나 있겠지. 요 안에 이렇게 들어가는 이렇게 생긴 애가 하나 있겠죠. 이렇게 생긴 n세제곱짜리가 있는데 n 곱하기 n 곱하기 n인 애가 있는데 요게 몇 개가 들어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따라서 이 녀석을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뭐냐면 n세제곱으로 나누라는 겁니다. 그때 적당한 몫이 있을 거고 나머지가 있을 텐데, 그죠? x라고 쓰면 안 되겠구나. qn이라고 쓸게요, 그냥. 그리고 남는 거에 대한 언급도 있는 거니까 남아도 돼요. q 더하기 뭐 r 이렇게 표현만 할게요. 그냥 n에 대한 식일 겁니다, 얘네들은. 이렇게 됐을 때 문제가 물어보는 게 뭐 최대 개수. n세제곱 몇 개 들어가냐, 요거 물어보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되겠나요? 이런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다. n세제곱으로 나눠라? 근데 이게 왜 인수분해 문제지? 이해가 안 가네. 잠시만요. 문제에서 내가 뭐 놓친 게 있나 좀 파악 좀 해볼게요. 남은 조각을 붙여서 정육면체를 만들 수 있다. 남은 조각이 있다는 얘기고 그런 거지. 이해가 안 가네. 조각 낼 때 한 모서리의 길이가 n인 정육면체의 최대 개수. 그러니까 n세제곱으로 나눴을 때 몫이 얼마니? 물어보는 건데? 진짜 그건데? 다른 게 없는데? 조금 빡센데? 그런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이 맞는 게 여기는 n 플러스 1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n자리가 3 이상인 자연수잖아요. 그죠? 하나밖에 안 들어가요. 어차피. 그죠? 그러니까 세로에 들어가는 n은 하나밖에 없는데 얘는 n으로 묶었을 때 n 플러스 3이기 때문에 딱 떨어져. n 플러스 3개가 들어가요. 이 안에. 가로의 길이가 n자리인 게.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맞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여긴 한 개 들어가고 한 개 들어간다는 얘기는 뭐야? n 플러스 1을 n으로 나눈 몫이 1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한 개 들어가겠죠. 마찬가지로 n제곱 플러스 3n이 n으로 나눈 몫이 n 플러스 3일 거 아닙니까? 그죠? 나누면 떨어지니까요. 그러니까 n 플러스 3개가 들어간다는 말을 할 수 있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n으로 나누면 그러니까 n 세제곱에 더하기 3n의 제곱에 더하기 2n 플러스 2를 마찬가지로 n으로 나눈 몫이 나머지 없다고 치면 나눠 떨어진다. 그러니까 이 나머지가 없다고 치면 결국은 n제곱에 플러스 3n의 플러스 2일 거거든요. 그죠? 각자의 개수가 가로로는 n 플러스 3개 들어가고 세로로는 1개 들어가고 높이로는 요만큼 들어가겠네요. 그죠? 라고 봐주는 게 맞겠다. 이게 왜 인수정리 문제인지는 좀 이해가 안 가지만 어쨌든 이렇게 묶어주시면 최대 개수가 나오겠다.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결론은 n 플러스 3에 n 플러스 3에 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2인데 여기서 인수분해 한다고 인수분해 문제인가? 이 자리가 이제 n 플러스 1과 n 플러스 2의 곱으로 처리가 되죠. 그래서 다시 한번 써보시면 n 플러스 1, n 플러스 2, n 플러스 3으로 곱해서 나타낼 수 있다. 문제의 키포인트는 여기입니다. 문제의 키포인트는 요거예요. 요게 각각의 개수예요. 각각의 개수들이에요. 얘네들이. 그래서 답은 요거. 똑같은 애 있나요? 3번? 그죠? n 플러스 1, n 플러스 2, n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겠고요. 마지막 하나만 보고 잠깐 쉬었다 갈게요. (99번) 99번 야, 이것도 안 쉬워 보이는데. 아, 근데 이거 말하는구나. 답이 3일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요거가 내가 전에 얘기했던 내신용 개입니다. 그죠? 넘어가서 정리해보시면 요 녀석과 똑같은 얘기가 0은 x세제곱 더하기 y세제곱 더하기 z세제곱의 마이너스 3xyz인데 요 버전으로 내가 외우느라고 했죠. 요 버전으로 외우실 거면 실제로 이 녀석은 x 플러스 y 플러스 z에 x제곱에 더하기 y제곱에 더하기 z제곱에 마이너스 xy에 마이너스 yz에 마이너스 zx 라고 생겨먹었고요. 그죠? 이 자리를 한 번 더 보시면 이 자리가 2분의 1에 x-y의 제곱에 y-z의 제곱에 z-x의 제곱이 되거든요. 이렇게. 그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0인 거예요. 그죠? 그럼 얘가 0이 됐다는 얘기는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0이든가, 그죠? 혹은 뭐 2분의 1은 0이 아니니까 얘가 0이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됐습니까? 얘가 0이란 얘기는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0이란 얘기고요. 그죠? 얘가 0이란 얘기는 x랑 y랑 z가 전부 같다는 얘기입니다. 왜? x 빼기 y도 0, y 빼기 z도 0, z 빼기 x도 0이 될 때만 얘가 0이거든요. 이해가 십니까? 그 말인즉슨 x, y, z가 전부 같다는 거지. 실제로 이 녀석은 그 x, y, z가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인 뭐 삼각형 어떤 삼각형이니? 이런 문제 낼 때 이제 종종 나오는 녀석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근데 문제에서 x, y, z가 뭐라고 그랬냐면
양수를 했어요. 그죠? 내가 요 앞에는 안 써놨는데 첫째 줄을 보시면 세 양수 XYZ에 대하여 라는 얘기를 했어요. XYZ가 전부 다 양수 걸랑요? 그죠? 그럼 양수끼리 더해서 는영이 될 수가 없겠죠. 이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죠? 따라서 우리는 무슨 녀석을, 요 녀석을 채택해 주셔야 돼요. 됐습니까? 그럼 문제가 갑자기 쉬워지죠. 요걸 물어봤는데 야 XYZ 어차피 다 똑같대 라고 보시면 X분의 4X, Y분의 3Y, Z분의 2Z 이렇게 식으로 보셔도 되는 겁니다. 그죠? 따라서 물어보는 건 얼마야? 4 빼기 3 더하기 2를 물어보는 셈이 되는 거다. 그래서 답은 3이다.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요거 한 방으로. 네, 이렇게 질문은 다 커버가 됐고요. 잠깐 쉬었다 갑시다. 자, 이어서 진도 나가 봅시다. 오늘 나갈 부분은 복소수인데요. 일단은 앞에 D 맨 처음에 펴보시면 개념 정리가 되어 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쉬워요. 복소수라는 개념 자체가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복소수를 아시려면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학습했던 내용들을 한번 이렇게 후루룩 훑고 가야 되는데 일단 초등학교 때 이거 하고 놀았죠? 자연수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자연수는 내추럴 넘버라고 해서 이렇게 써요. 이렇게 쓰면 좀 멋있어 보이죠? 내추럴 넘버. 이 자연수의 집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통. 1, 2, 3, 4, 5 뭐 이런 애들이죠, 그죠? 이런 애들인 거고 여기에다가 뭐가 추가되냐면 0이랑 음의 정수가 포함되어서 얘네들을 뭐라고 부르죠? 정수라고 부르죠. 정수라고 부릅니다. 정수만 특이하게 다른 거 다 영어 기반인데 이거 독일어 기반이야. Z 이렇게 씁니다. 보통 정수를. 살렌인가 뭔가 이렇게 살렌 막 이렇게 읽었던 것 같은데 대학 다닐 때. 정수 이렇게 하고 보통은 영어로 쓸 때 인티저 말이에요. 아무튼 정수라는 개념이 있었고요. 정수라는 개념은 영과 음의 정수를 배우면서 배우게 되죠. 요게 이제 중학교 1학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죠? 중학교 2학년으로 올라오면서 정수에 뭐가 붙어요? 뭐게요? 이제 명칭은 잘 모르더라고. 명칭이 근데 조금 좀 그래요. 정수가 아닌 유리수. 정식 명칭입니다, 이게. 흔히 이제 근데 이렇게 늘 말하면 이제 입 아프잖아. 너무 기니까, 그지? 그러니까 흔히 우리는 분수꼴 이렇게 부르는데요. 2분의 1, 7분의 9, 뭐 13분의 5, 뭐 이런 데 등등등. 정수분의 정수꼴로 표현되어 있는 애들을 합쳐서 우리는 유리수라고 부르고요. 요거 이제 또 이렇게 써요. 쿼션트인가 그래요. 분수라는 의미로. 쿼션트.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유리수라는 표현이 왜 유리수인 줄 알아요? 한 번은 알아둬야 되니까. 유리수는 오역으로 인한 표현입니다. 사실은. 알아요? 유리수가 뭐겠어? 유는 있을 유자잖아. 왜냐면 유리수를 배움과 동시에 무리수도 배우시잖아요. 여러분들. 무리수도 배우잖아요. 무리수는 없을 문자 쓰는 걸 거 아니야. 그지? 그럼 가운데 있는 요 2가 뭐겠어요? 숫자 2는 아닐 거 아니야. 그죠? 뭐냐면 여기 이치를 의미하는 이자입니다. 뭐 원리가 어떻다, 순리가 어떻다 할 때 그때 쓰는 이자예요.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이치가 있는 수고 이치가 없는 수야? 약간 이렇게 번역이 된 겁니다. 실제로 한문으로 번역될 때. 그 이유는요. 일본 때문입니다. 이렇게 중국 있고 우리나라 이렇게 있고 일본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있잖아요. 일본이. 우리나라로 그 수학이나 뭐 교육 쪽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문물들이나 뭐 정보 같은 게 들어오는 경로가 대충 이제 중국 통해서 들어오는 경로가 있고 일본 통해서 들어오는 경로가 있고 아니면 서방으로부터 직접 들어오는 경로가 있는데 서방으로부터 직접 들어오는 경로는 매우 이제 근현대 시기부터 들어온 거고 대부분은 이렇게 들어왔어요. 이렇게 들어왔는데 참고로 유리수라는 저 표현은 일본을 통해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일본도 유리수라는 표현을 써요. 참고로. 근데 유리수라는 표현을 왜 쓰냐면 갑자기 좀 영어 공부가 될 수 있는데 유리수의 영어 이름이 레셔널 넘버예요. 레셔널이 뜻이 뭘까요? 일상 상황에서 막 그렇게 많이 쓰는 단어는 아니긴 한데 레셔널이라는 표현이 이성적인, 현명한 이런 표현으로 많이 씁니다. 일상 용어에서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일본 애들이 어떻게 읽겠어요? 레셔나루 남바 이렇게 읽었겠죠. 레셔나루 남바 뜻이 뭐냐고 그랬더니 이성적인 수래. 아, 이성적인 수. 그럼 이성이 있는 수 유리수라고 부르지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한 걸 우리나라도 무비판적으로 이런 게 있대 하면서 그냥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미 고착돼서 60년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쓰는 겁니다. 해방 이후에 60년이 넘었어요. 그냥 쓰는 건데 얘네들도 오역을 한 게
진짜로 뭐 그럼 미국 놈들, 영국 놈들이 이성적인 수라고 부르는 거겠어? 당연히 아니겠죠. 뒤에 있는 날이라는 표현은 이제 어미고요. 형용사격을 만들어준 어미인 거고 앞에 있는 ratio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게 뭐게요? ratio. 참고로 이건 라틴어인데 라틴어가 변형 없이 쭉 유지되어 있는 몇 개 안 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의미하는 게 비 또는 비율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비율이 있는, 비율을 가진 수, 약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원래는. rational number라는 게 rational number니까. 근데 이거를 이제 일상 용어에서 그러니까 이게 옛날 고대에서부터 썼다고 그랬잖아요. 고대 그 라틴어 베이스니까 실제로 그 당시에 이랬단 말이지. 지식인을 만나면 그 지식인이 뭐 수학도 잘하고 건설도 잘하고 뭐 예술 작품도 잘 그리고 뭐 조각도 잘 만들고 천문학도 알고 그냥 저 사람은 현명한 사람인 거야. 그냥 똑똑한 사람인 거야. 그럼 그 똑똑한 사람들을 우리가 야 저 사람 완전히 야, 비율도 알아 저 사람 약간 이런 식으로 부르는 약간 지금으로 따지자면은 막 그런 거지. 이디엄 같은 거죠. 하나의 이렇게 뭐라고 그래 둘러 표현하는 거죠. 둘러 표현하는 거죠. 우리가 뭘 가끔 가다가 이제 우린 충청도에 사니까 애가 뭐 지각을 하고 막 엄청 늦게 와 그럼 야 내일 오지 그랬어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둘러서 표현한 겁니다. 아 저 사람 비유라는 사람, 아 똑똑한 사람 이런 식으로 인식을 했던 거지. 근데 그런 역사적인 근원이 있는 레셔널이라는 표현을 이제 잘못 알아듣고 아 이성적인 수 이런 식으로 그냥 불러버려서 유리수라는 표현이 된 거다. 원래는 레셔널 넘버 이 비율이 있는 수다. 그래서 나는 항상 주장하는 게 단어를 바꿨으면 좋겠다. 내 이 작은 목소리로 바뀔 리는 없지만 유비수라는 표현이 맞다고 생각해요. 비율이 있는 수. 얘는 비율이 없는 수니까 무비수. 실제로 무리수라는 표현도 이 앞에 이것만 하나 더 붙었어요. irrational이에요, 그냥. irrational이 뭐겠어? 이게 이제 부정을 해주는 거죠. 비율이 없는 수야, 그냥 표현하면. 비율 있는 수, 비율 없는 수. 분수로 표현 가능한 수, 분수로 표현 안 되는 수. 정수분해종. 이런 거거든, 원래는. 어쨌든 뭐 이런 근원이 있다. 관심 있으면 좀 찾아보세요. 나 조금 사실은 약간 나 어원충 기질이 좀 있어서 이런 거 찾아보면 재밌거든. 어쨌든 그렇다. 유리수라는 개념을 언제 자세히 배우냐면 중학교 2학년 때 자세히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분수라는 개념을 초등학교 때 하긴 하는데 더 자세하게 하는 게 유리수라는 개념을 뭐 순환소수니 비순환소수니 이런 걸 배우잖아요. 중학교 2학년 때 그죠? 그래서 뭐 0.121212 돼 있으면 99분의 12야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다루는 게 중학교 2학년 때죠. 그거 하면서 같이 다루게 되고요. 그럼 유리수, 무리수를 전부 다 배우게 됩니다. 무리수는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루트를 배우면서 물론 그 전에도 파이 같은 걸 쓰긴 쓰는데 아예 안 쓰는 건 아닌데 그래서 제대로 배우는 건 중학교 3학년 때 무리수라는 개념을 제대로 배우죠. 그래서 실수라는 개념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중1, 중2, 중3이에요. 중3 때 실수라는 수체계가 완성이 됩니다. 리얼 넘버. 실수라는 수체계가 완성돼요. 그래서 중1, 중2, 중3 이렇게 제대로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된다. 그럼 이제 고등학교로 올라오면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뭘 배우는 거예요? 여기에 허수라는 개념이 추가됩니다. 허수라는 개념이 추가돼서 이걸 합친 걸 우리는 복소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허수는 뭘까요? 이것도 살짝 좀 거시기 한데 실수는 실제로 실제수라는 의미로 리얼 넘버에서 이거 R인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허수는 뭐냐고. 번역이 좀 거시기 하긴 하지만 뭐 제대로 번역했다고도 해줄 수 있습니다. 그 허허실실할 때 그 허자야. 가짜 혹은 허상 모르는 거 표현할 때 그 허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죠. 근데 요즘에 좀 반성이 있긴 해요. 이거 단어 바꾸자는 표현도 좀 있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그래요. 어쨌든 허수의 단어가 허수가 영어로 이미지너리 넘버예요. 이미지너리 넘버입니다. 이미지너리면 뭐야? 상상해수 뭐 이런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상상해수. 여기서 앞 글자를 따와서 이제 I라는 표현을 허수에서 많이 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허수가 뭐라고? 상상해수. 왜 상상해수일까요? 자, 실제수와 허수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 실제수는요, 제곱하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양수든 음수든 무슨 수를 갖고 와도 제곱을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거든. 근데 이제 가짜수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거야. 가짜수를 한번 만들어 보자. 허상의 수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거지. 상상의 수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거지. 뭘로? 야, 제곱해서 음수 나오는 거 이따 쳐볼까? 이런 겁니다. 구조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 이겁니다. 왜 그런 구조를 잡았냐면 실제로 우리가 너무 많이 만났어요. 이런 경우를. 예를 들어서 x제곱에 더하기 x 플러스 1이 0이래. 방정식을 풀고 싶어. 근데 방정식을 풀어보면요. 요거 중학교 3학년 때까지 해보시면요. 실제로 근이 안 나와요. 그죠?
근이 안 나오는 걸 어떻게 판별할 수 있냐면 판별식 D를 이용해 보시면 B제곱 마이너스 4AC 했을 때 B제곱 마이너스 4AC에서 마이너스 3이 나와서 음수거든요. 그죠? 판별식 자리 D가 어디서 나온 거였냐면 원래 이 녀석의 근의 공식에서 X는 2A분의 마이너스 B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 자리가 원래 판별식 자리거든요. 그죠? 이 자리가 원래 판별식 자리인데 이 자리가 지금은 이제 마이너스 3이 나온 겁니다. 그럼 우리는 중학교 3학년 때까지 뭐라고 그랬어요? 해 없음. 넘어가. 이렇게 했죠. 그죠? 근데 이런 게 너무 많은 거야.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2차 방정식뿐만 아니라 뭐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은 혹은 그걸 넘어가는 체계에서 설명할 길이 없는 거라. 그래서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게 허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허수는 간단하게 말하면 뭐냐? 제곱해서 0보다 항상 크거나 같아? 아니, 그걸 넘어가자. 이겁니다. 넘어가자. 그래서 체계적으로 만들어낸 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보통은 허수하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허수의 기본 단위예요. 그 허수의 기본 단위를 우리는 i라고 부르는데 소문자 i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되도록이면은 그냥 그러니까 로마체로 이렇게 쓰지 마시고요. 이러면 헷갈리니까 숫자 1이랑 보통 이렇게 이탈릭으로다가 이렇게 써주세요. 오케이? 이렇게 필기체로 써주세요. 필기체로. 이 i라는 허수의 기본 단위를 많이 사용하고요. 이 허수의 기본 단위 i라는 게 뭘 의미하느냐라고 하면 자, 문제가 뭐였어?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게 없다라는 거였잖아. 그래서 루트 안에 마이너스 3이 있는 이런 게 문제가 됐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제곱을 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수가 있다 치자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정의됩니다. 흔히 i는. 흔히 이렇게 정의가 되고 여러분들이 쓰기 편하게 생각하실 때는 i를 이제 루트 마이너스 1로 그냥 생각하죠. 이렇게 생각해도 무방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허수의 기본 단위다. 그래서 이 허수의 기본 단위를 알면 무슨 얘기를 해줄 수 있느냐? 복소수를 좀 구성해 줄 수가 있는데요. 참고로 복소수는 컴플렉스 넘버라고 부릅니다. 컴플렉스 넘버예요. 컴플렉스가 뭐야? 복잡한 수 이런 걸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이 녀석을 왜 복소수라고 표현하느냐? 단수 복수할 때 복자입니다. 소는 뭐예요? 그러니까 원소할 때 그 소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작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뭔가 에센셜한 게 두 개라는 거야. 두 개의 에센셜한 거, 두 개의 원소로 만든 수, 이 정도로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게 복소수고요. 보통 복소수를 우리는 그래서 Z로 많이 표현을 하거든요. 소문자 Z로 많이 표현을 하는데 이 소문자 Z를 통상 A 플러스 BI 꼴로 제시합니다. A 플러스 BI 꼴로 제시를 하고 A 자리를 실수 부분, 요거를 실수 부분이라고 부르고 B 자리를 허수 부분이라고 부르고요. i까지 포함하지 않아요. i와 곱해져 있는 이 b를 허수 부분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a와 b 자리는 전부 실수고요. 이런 식으로 약속하시면 되겠다. 오케이? 그래서 z를 a 플러스 bi 꼴로 쓰는 게 전부 허수입니다. 이걸 좀 분류하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복소수라는 개념이 보시다시피 z는 이제 a 플러스 bi로 쓰는데 이 녀석을 일단 둘로 나누어 보셔야 되겠죠. 실수인 경우가 있고 허수인 경우가 있겠죠. 그죠? 우리는 앞에서부터 복소수까지 만들어가는 과정을 봤다면 지금 어떤 복소수가 있을 때 이 녀석을 어떻게 가를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언제 실수가 되느냐? 허수 부분이 0일 때입니다. i가 사라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b 자리가 0일 때 그때 z 자리가 a만 떨렁 나오면서 실수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죠? 허수인 경우는 언제겠어요? b가 0이 아닐 때 전부 허수입니다. i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b 자리가 0이 아닐 때 요때 허수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요 경우는 또 둘로 나뉩니다. 둘로 나뉘어요. 자, 앞에 있는 실수 부분 A 자리가 0일 때가 있고 0이 아닐 때가 있을 거 아니야. 그죠? 만약 실수 부분 A 자리가 0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Z 자리는 BI가 되겠죠. 됐습니까? 요걸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얘는 순허수라고 부른다. 순허수라고 부른다. 순수한 허수라서. 실수 부분이 없는 순수한 허수라서 순허수라고 부르고요. 오케이? A 자리도 0이 아니면요. B 자리도 0이 아니고 A 자리도 0이 아니고 둘 다 0이 아니네? 그럼 Z는 그냥 A 플러스 BI 꼴이겠네. 그냥 다 살아있네. 얘는 순허수가 아닌 허수라고 부릅니다. 좀 길죠. 근데 이게 정식 명칭이에요. 이게 정식 명칭이에요. 이런 식으로 개념을 잡는다. 그럼 이거 가지고 뭐 하냐? 일단 계산합니다. 신나게 계산을 하죠. 앞쪽에 있는 기본적인 계산 과정을 좀 보자면 이런 식이죠. 야, 루트 마이너스 4 계산해봐 라고 하죠. 그럼 우리 무슨 생각을 하느냐? 루트 마이너스 4 같은 애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루트 4 곱하기 마이너스 1이죠. 그죠?
그래서 루트 4에 루트 마이너스 1이 곱해진 거고 루트 마이너스 1을 우리가 i라고 치자고 했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녀석은 2i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는 거죠. 그죠? 이런 기초적인 계산 위주로 문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맨 처음 할 걸 뭐냐? 루트 마이너스 1을 i로 바꿔 혹은 i를 마이너스 루트 i로 i를 루트 마이너스 1로 바꿔 이런 계산들이 처음에 나오고 그 다음에는 방금 설명드렸던 실수분과 허수분을 나누어서 처리하는 걸 배우고 그 정도입니다. 기본적인 문제들은. 일단은 오랜만에 복소수 보시는 걸 테니까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1번부터 73페이지에 1번부터 9번까지 한번 풀어보세요. 그 다음에 연산으로 넘어갈게요. 1번부터 9번까지. 복소수 연산 관련된 얘기 합시다. 뭐 어렵지 않으니까요. A 플러스 BI라는 녀석과 C 플러스 DI라는 애가 있을 때 보통 뭐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하겠죠. 그죠? 중요한 건 딱 이겁니다. 그냥 I는 여기서 써놓은 A, B, C, D는 참고로 숫자예요. 상수 자리예요. 그냥 기본적으로 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냥 I는 문자 취급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I는 문자 취급을 해주시고 단 언제만 제곱이 됐을 때만 마이너스 1로 바꿔줘서 나머지 계산을 이끌어내시면 되겠다. 요것만 좀 주의하시면 되겠고요. 하나 더 복소수, 두 복소수가 서로 같다 이런 표현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대표적인 예시가 두 가지인데요. A 플러스 BI가 0일 때 이때 A 자리 B 자리 0이야 라고 처리하고요. A 플러스 BI와 C 플러스 DI가 0일 같을 때 이때 A랑 C랑 같고 B랑 D랑 같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게 언제나는 항상 성립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조건이 필요할까요? 무슨 조건이 필요할까요? 수연 무슨 조건이 필요할까요? 이게 그냥 무조건 성립할 것 같잖아요. 그지? 이렇게 되면 이렇게 돼야 될 것 같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것 같잖아요. 그지? 근데 이게 무조건 성립한다고 말 못해요. 조건이 필요해요. 정답입니다. 이 표현이 없으면 이건 틀린 표현이에요. 이거 함정 엄청 파놔. 함정 엄청 파놔. 그런 거 있잖아요. 기억, 니은, 디귿. 기니디 문제인데 다음 중 옳은 걸 모두 골라보세요. 기억. A 더하기 BI가 0이면 A랑 B랑 0이다 라고 돼 있으니까 그냥 맞지 하고 넘어갈 법 하잖아. 기억은 특히나 우리가 좀 방심한단 말이야. 기억은 너무 쉬운 거니까. 아니면 이거 기면 기고 딱 보인다니까. 맞지 하고 넘어가면 틀리는 거예요. A, B가 실수라는 표현이 있어야 맞는 겁니다. A, B가 실수라는 표현이 없으면 틀릴 수밖에 없는 게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애를 만났어. A 플러스 BI가 0이래. 그치? 근데 만약에 A 자리가 1이고 B 자리가 A 자리가 1이고 B 자리가 I면 어쩔 거야? 0 되잖아요. 그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발레가 너무 많아. 사실 내가 한 가지 예시만 들었지만 이거 좀 조심하셔야 된다. 페이크용이다. 이거 진짜 페이크용이라서 여기선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게 뭐라고? A, B, C, D가 실수란 저 표현이 매우 중요한 표현이에요. 저기 있어요. 1번 네모에 가로 2번, 가로 3번인가? 복소수가 서로 같을 조건, 그죠?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수라는 조건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만 좀 조심하시면 되겠고 뭐 그 전에 계산들에서는 i제곱을 마이너스 1로 바꾸는 것만 좀 처리하시면 되겠고 그죠?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뭐 간단하게 연습 한번 해볼까요? 그렇게 하셔서 하는 김에 여기까지 봅시다. 켤레복소수. 어쨌든 연산에서는 이런 거 좀 조심하셔야 되고 이어서 켤레복소수까지 보고서 좀 문제 풉시다. 켤레복소수라는 게 존재하죠. 우리가 흔히 켤레라는 표현을 어디 씁니까? 뭐 양말 한 켤레, 그죠? 신발 한 켤레 이런 식으로 짝이야. 짝은 이루어, 그지? 흰색 양말과 빨간색 양말을 한 켤레라고 부르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주변에서 뭐라고 하겠죠? 오, 제발 이상해. 막 이렇게 하겠죠, 그죠? 똑같은 양말인데 어떻게 해요? 뭐가 불편한 게 있어. 이를테면은 오른발이 들어가야 될 신발에 왼발 넣으면 불편할 거 아니야, 당연히, 그죠? 그런 식으로 얘네들이 거울 보듯이 대칭한데, 실제로는 같대 같지 않은 녀석들을 켤레라고 부르는 겁니다. 한 쌍을 이루어. 근데 좀 달라. 이런 식으로 생긴 거. 흔히 우리는 A 플러스 BI 꼬린 복소수에 Z를 얘라고 놓으면 요 녀석의 켤레 복소수를 Z의 켤레 혹은 Z의 켤레 복소수를 이렇게 표현하죠. Z의 바라고 표현을 하고 이 녀석은 A 플러스 BI의 바라고 할 수 있고 이 녀석은 A 마이너스 BI다 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실제로 뭐만 다른 거예요? 허수 부분의 부호만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죠? 몇 가지 한번 같이 보고 넘어갈까요? 자, 3 플러스 2i가 있습니다. 요 녀석의 켤레는 보통 위에다 바 표시를 하죠. 요거 얼마? 얼마야? 얼마야? 3?
마이너스 2i가 되겠죠. 1 플러스 3i는요. 켤레는 1 마이너스 3i겠죠. 그죠? 그럼 1 마이너스 i는요. 켤레는 1 플러스 i가 되겠죠. 그럼 3i의 마이너스 1의 켤레는요. 슬슬 페이크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놓으면 3i 플러스 1이지 하시면 안 돼요. 마이너스 3i의 플러스 마이너스 1인 거고요. 허수 부분의 부호가 바뀌는 거다. 자, 3의 켤레는 3이죠. 실수의 켤레는 자기 자신이고요. 5i의 켤레는 마이너스 5i죠. 그러니까 순허수의 켤레는 마이너스 붙인 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이 정도만 이제 조심하시면 되겠다. 네, 한 바퀴 한번 굴려봅시다. 23번까지 기본 문제들이 있는데 쑥 풀어보시고요. 23번까지 쭉 풀어보시고요. 나머지 이제 i의 순환성이랑 뒤에 깔짝 남은 거 보고서 그 다음 유형 문제로 좀 넘어갈게요. i의 순환성을 볼 건데 요거 보기 전에 요거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앞에 사칙 연산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좀 봐야 됐던 건데 통상 우리가 요런 애들 만날 일 많죠. 요런 애들, 그죠? 원래 나누기 할 때 좀 나오는 건데 분모 자리에 복소수가 있어.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분자 분모에다가 a-bi, 즉 분모 자리에 있는 녀석이 켤레를 분자 분모에 곱해서 분모 자리를 a제곱 플러스 b제곱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합차 공식에 의해서, 그죠? 분자 자리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요 과정을 이제 분모의 실수화라고 합니다. 분모의 실수화. 우리가 마치 분모의 유리화했던 거 있죠? 그거 떠올리시면 되죠?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원래 i 자리가 마이너스 이제 루트의 마이너스 1이랑 똑같은 거니까 유리화하는 거랑 똑같은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나 자주 나오는 계산이니까 좀 익혀두셨으면 좋겠는 게 합차 공식을 하고 나면 i제곱 때문에 앞에 있는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뀌어서 항상 이런 식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5 플러스 4i분의 1이야. 이거 곱할 거면 분자에 4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i를 곱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분모 자리를 막 괜히 곱한다고 고생하시는데 그럴 필요 없이 5제곱 더하기 4제곱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다. 오케이? 25 더하기 16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나머지 계산하시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다. 별거 없죠? 자, 이렇게 해서 뭐 분모의 실수화 얘기도 했고, 그 다음 보셔야 될 게 i의 순환성을 보셔야 됩니다. i라는 녀석이 참 독특한 녀석이라서 i라는 게 있어요. 이 i를 제곱해 봅시다. 곱하기 i를 해주면 i의 제곱이 되고, 이 녀석은 i의 그러니까 복소수 기본 단위의 정의에 의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는 오케이. 그죠? 그럼 여기다가 다시 한번 i를 곱하면 어떻게 돼요? i 세제곱이 되겠죠. i 세제곱이 된다. 보세요. i 제곱 마이너스 1이다의 양변에 i를 곱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즉 i 세제곱은 뭐? 마이너스 i라고 하실 수 있고요. 그죠? i 세제곱 마이너스 i인 거고, 여기다가 i를 한 번 더 곱하면 또 어때요? i의 4제곱이 되겠죠? 그럼 여기다가 다시 i를 곱해준 셈이니까 양변에 마이너스 i의 제곱이라서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1, 즉 는 1이 되는 거고요. 됐어요? 그 다음 여기다가 i를 한번 또 곱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i의 5제곱인데 i의 5제곱은 i가 되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뺑글뺑글 돕니다. 그래서 i 제곱, 세제곱, 4제곱, 5제곱, 6제곱, 7제곱, 8제곱, 9제곱, 10제곱, 뭐 11제곱, 12제곱 이런 식으로 된다.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 게 뭐다? 보시면 다 어때요? i의 4n 제곱꼴이 4의 배수 거듭제곱으로 해주면 무조건 1 되더라. 이거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죠? 여기서 얻어낼 수 있는 정보가 i의 뭐 4n 제곱꼴, 얘네들은 전부 다 1 되더라. 이런 걸 이용해서 문제 푸는 애들도 좀 많죠. 그죠? 그래서 가장 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올해가 2025년이잖아. 그러면 i의 2025는 얼마야? 뭐 이런 거 물어봅니다.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이런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주면 되는지, 2025 중에 2025에서 작은 약수들 중에 작은 4의 약수들 중에 제일 큰 거. 예를 들면 2024가 4의 배수잖아요. 그죠? 4의 배수니까 4로 나눠 떨어지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는 거죠. 이거 2024에다가 곱하기 i 한 거잖아. 이렇게 생각을 해주는 거죠. 그런 다음 이걸 어떻게 처리해요? 1로 처리해 버리는 거지. 그죠? 그럼 얘는 는 i가 되겠지.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문제들이 꽤 있더라.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됐죠? i의 순환성 봤고요. 이거 말고도 원래 i의 순환성을 이용해서 이거를 더한 원래 복소수의 거듭제곱이라는 파트도 있어요. 근데 요거는 뒤에서 유제 보면서 볼게요. 요거는 유제 보면서, 뒤에 있는 유형 문제 보면서 볼게요. 요거는. 오케이? 이렇게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요거 보고 개념 정리는 한번 끝냅시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려야 될 게 요거는 별표 좀 쳐놓으세요. 별표 좀 쳐놓으세요.
두 가지죠. 두 가지인데 이거는 여러분들 수능 볼 때까지 써먹을 겁니다. A가 음수고 B도 음수야. 이렇게 되면 루트 A, 루트 B를 곱한 게 마이너스 루트 AB가 된다. 요거랑요. A는 양수인데 B는 음수야. 이렇게 되면 루트 B분의 루트 A가 마이너스 루트 B분의 A가 된다. 요거 두 개는 별표 쳐놓고 수능 볼 때까지 써먹는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복소수는 안 나와요. 수능에 안 나오고, 복소수라는 개념 자체가 그냥 알아두면 좋은 거고 알아두어야 하는 그냥 수책을 한번 확장을 해놓은 거지, 이 녀석에 대해서 더 디테일하게 다루지 않습니다. 안 다뤄요. 아 쌤 그래도 고2, 고3 올라가도 복수 안 다루나요? 안 다뤄요. 주도적으로 다룰 일이 없어요. 그냥 내 머릿속에 최근 봤었던 모든 이제 평가원 모의고사나 수능 문제들을 싹 돌려보는데 단 한 문제도 아이와 관련된 문제들이 나오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최근이라고 말하기도 좀 그래요. 수십 년까지 아니고 수년간 한 번도 아이 관련된 문제가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럼 사실상 이 아이라는 복소수 쪽은 복소수 할 때만 한다 정도로만 생각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무방한데 이거는 계속 나와요. 이거는 종종 나옵니다. 뜬금없이 문제 만날 때마다. 외워두셔야 되겠다. 오케이? 외워두셔야 되겠다. 네, 그렇습니다. 요거만 아시면 돼요. 요거만 아시면 되고. 그래서 원래 이런 문제가 있죠, 보통. 이거를 제대로 모르고 있으면 실수가 나오는 게, 보세요. 예시 하나 들어볼게요. 1은 루트 1이다. 됐죠? 루트 1은 루트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다. 그죠? 근데 여기서 루트를 찌개 놓으면 루트 마이너스 1과 루트 마이너스 1이 될 테니까, 얘는 i 곱하기 i가 된 거니까 i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이야. 아 그러니까 1은 마이너스 1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억지 주장을 할 수 있겠죠. 그래 놓고 문제에서 물어봅니다. 자 봐봐, 여기가 기역, 여기가 니은, 여기가 디귿, 여기가 리을, 여기가 미음이야. 다음 중 틀린 것은? 이런 식으로 문제도 나와요. 앞에 내용 한번 정리했으니까 어디가 틀렸어요? 기니디림이 어디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무의식적으로 쓱 넘어가면은 자연스럽게 넘어가진다니까. 근데 원래 자연스럽게 넘어가지면 안 된다고. 당연히 1이 마이너스 1일 리가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억지 주장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디가 문제가 되니까 문제일 거 아니야. 그지? 그걸 어디를 문제를 삼아야 되냐고요. 기니디림이 어디? 뭐 다 할 거야? 어딜까요? 방금 봤잖아. 어떻게 했어요? 여기서 루트를 잡아 뜯었죠? 두 개로. 근데 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루트를 이거 잡아 뜯는 거 거듭 제곱에, 그러니까 제곱근의 연산이라는 걸 아까 내가 한번 얘기했지만 이거 중3 때 배워요. 중3 때 처음으로 이제 무리수를 배우면서 배우는데, 그때는 어떻게 약속하냐면 A가 양수이고 B가 양수일 때 루트 AB는 루트 A 곱하기 루트 B예요를 배웁니다. 즉 A자리 B자리가 음수일 경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죠? 그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문제인 거야. 여기 틀려요. 여기가. 디귿이 땡이에요. 방금 설명했잖아. 이거잖아. 그죠?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루트 마이너스 2가 있고 루트 마이너스 2가 있어요. 계산해보면 어떻게 돼요? 루트 2 곱하기 루트 2예요? 그냥? 아니죠. i가 톡톡 튀어나오죠. i가 톡톡 튀어나오고 i들이 곱해지면서 마이너스 1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해가십니까? 근데 이거를 무시해버리고 묶어버리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곱해버리면 4잖아. 같을 리가 없지. 여기서 i가 각각 튀어나와서 걔네들이 제곱이 되는 거고, 제곱해서 마이너스 1 되는 거고, 루트 2끼리 곱해서 4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해가세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안 돼요. 함부로 쪼갤 수 없어요. 함부로 쪼개실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걸 좀 기억하셔야 된다. 언제까지? 니네 수능 볼 때까지 기억하셔야 된다. 이 내용들은. 이렇게 하면 개념 정리는 일단 한번 끝났고요. 뒤에 있는 유형 문제를 몇 개를 좀 찍어 드릴 테니까 잠깐 문제 푸는 시간을 갖고 같이 한번 풀어보고 테스트하고 오늘 끝. 오케이? 그렇게 합시다. 뒤쪽에 몇 개만 찍어 드릴게. 많이 안 찍을 거야. 그냥 좀 필요하다, 필수적이다 라는 부분들만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래도 오늘은 기본 문제를 다 같이 봤으니까 계산 관련된 문제는 훅 넘어가고요. 체크하세요. 61번 체크하시고 넘어가서 85번 켤레 하나 보시고, 85번 하나 보시고, 100번 순환성 문제입니다. 복소수의 거듭제곱. 이거 좀 이따 같이 정리하기로 한 거죠. 100번 보시고, 마지막으로 114번. 네, 이렇게만 일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문제 좀 풀어보고요. 그 다음 같이 보고 마무리합시다. 풀어보세요. 자, 네 문제 말씀드린 거 볼게요. 어디 갔노? 6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O 이하의 자연수 mn에 대하여 자연수인데요. 5보다 작거나 같대요. z가 n-n에 더하기 n 플러스 n-4 i라고 했고요. 이 녀석의 제곱이 실수가 된대요. 요 말이 사실은 두 개인데요. Z라는 게 지금 보시다시피 A 플러스 BI 꼴이잖아요. 그죠? 이런 꼴인데 요 녀석이 실수가 된다라는 게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크게는 세 가지긴 한데 일단 두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면 만약에 이 녀석이 실수면 그러니까 Z가 실수가 되면 제곱해도 당연히 실수겠죠. 제곱하면 실수라는 건 Z 자체가 실수면 제곱해도 실수입니다. 그죠? 문제가 없죠. Z가 실수란 얘기는 즉 무슨 얘기예요? B자리가 0이 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죠? B자리가 0이면 자연스럽게 제곱하면 그러니까 Z는 A니까 A에 제곱해도 실수가 되겠죠. 혹은 Z자리가 또 뭐이면? 순허수이면 제곱해도 실수입니다. 정확하게는 Z자리가 순허수이면 제곱하면 음수가 돼요. 오케이? 그래서 순허수란 얘기는 Z가 순허수란 얘기는 A자리가 0일 때가 되는 거죠. A자리가 0이고 B가 0이 아닌 거. 이 케이스를 의미하겠습니다. A자리가 0이고 B자리가 0이 아닌 거. 그때 순허수죠. 결론은 뭐야? A든 B든 둘 중에 적어도 하나가 0이면 된다 이거예요. 그죠? 그 얘기입니다. 돌아와서 보시면 그러니까 내가 세 번째로 원래 말하려고 했던 게 이제 A, B자리 전부 0일 때인데 그것도 실수인 경우를 그냥 포함해서 그냥 설명한 겁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실수가 되도록 하라는 건 결국 무슨 얘기예요? 둘로 나누어 보실 수 있는 건데 실수 부분이 0이든가 또는 허수 부분이 0이든가 이렇게 되면 되는 거겠죠. 실수 부분이 0이 된다는 건 얘가 0이고 얘가 이제 0이든 말든 상관없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 순허수가 되는 거죠, Z가. 자, 이 경우 먼저 볼게요. 실수 부분이 0이다. 즉 m-n이 0일 때, 즉 m자리랑 n자리가 같을 때 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죠? mn이 같을 때. 그럼 뭐 이 허수 부분 자리가 m 플러스 n-4인데 이 자리가 n으로 바뀌었다고 치면 2n-4가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되면 돼요. 근데 문제에서 이제 mn자리에 대입할 수 있는 게 저기밖에 없지 않습. 5 이하의 자연수밖에 없지 않습. 그지? 그러니까 mn자리에 대입할 수 있는 게 각각 뭐 1,1, 2,2, 3,3, 4,4, 5,5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있는 거 5개 있겠죠. 이렇게 못 쓸까? 숫자를. 허수 부분이 0이 되는 경우는요. 얘가 0이라는 얘기죠. 즉 m 플러스 n-4가 0이 되는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즉 n자리는 4-m이야. 이렇게 될 때 생각하실 수 있겠죠. 뭐 대입해서 쓰는 건 안 쓸게요. 큰 의미가 없어서. 오케이? 이렇게 되는 경우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고 그런 경우는 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또 이제 5 이하의 자연수니까 m자리가 1이면 n자리는 3, 1,3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 또 2, 있고요. 또 3,1 있겠죠. 요거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어떻습니까? 2,2가 중복이에요. 그죠? 2,2는 둘 다를 만족합니다. 따라서 5개에서 3개 더하시고 중복된 1개는 빼주시면 되겠네. 이해가십니까? 그렇게 mn의 경우의 수들이 나오겠다. 그래서 61번의 순서상 n,n의 값은 5 더하기 3 빼기 1. 답은 7개. 이렇게 답이 나오겠습니다. 괜찮죠? 이렇게 보셔야 되겠다. 라는 거고요. 특히나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건 제곱해서 음수가 된대, 허수가. 그럼 순허수라는 거.
어떤 복소수를 제곱하면 음수가 된다 이렇게 표현할 때도 있거든요. 그럼 아 z가 순호수구나 이렇게 좀 인식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것도 좀 더불어서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넘어가 봅시다. 넘어가서 85번 볼게요. 요건 이제 켤레 복소수 얘긴데요. 85번. 알파 베타 복소수 알파 베타에 대해서 알파랑 베타가 둘 다 복소수인데요. 알파랑 베타 바를 곱했더니 1이고요. 이제 켤레라는 의미죠. 알파 더하기 알파 바분의 1은 2i래요. 그랬을 때 문제에서는 베타 더하기 베타 바분의 1이 얼마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처리해 봅시다. 참고로 이 문제를 보면서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켤레는 켤레죠. 그죠? 그리고 켤레는 실수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전부 다 뚫고 다닙니다. 전부 분배 가능해요. 그 생각을 좀 해주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알파랑 베타 사이 관계를 좀 보고 싶은데 요거를 먼저 보시면 알파가 베타 바랑 곱해서 1이라며요. 그 얘기인즉슨 베타 바가 알파분의 1이라는 얘기겠네요. 그죠? 이거이기도 한 거고요. 또 하나는 여기다가 바를 씌워놓으면 어때요? 2고 베타 바의 반은 베타 자기 자신이고요. 그죠? 이 녀석은 알파분의 1의 바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또 알파 바분의 1 이렇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되겠어요? 이렇게 처리 가능하니까 이 내용을 좀 이용한다고 생각하면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완전 클리어가 쌈박하게 됩니다. 한 방에 됩니다. 보세요. 베타 자리에 뭘 집어넣을 수 있어? 알파 바분의 1을 집어넣을 수가 있고요. 그죠? 베타 바분의 1은 뭘 집어넣을 수 있어요? 알파분의 1을 집어넣을 수 있는데 번분수잖아, 연분수잖아, 그지? 그러니까 알파분의 1분의 1이기 때문에 알파가 되는 겁니다. 얘랑 그래서 똑같아요. 됐어요? 얼마예요? 2i예요. 끝. 이렇게 푸실 수 있는 문제예요. 괜찮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켤레의 성질을 좀 이용해서 풀어달라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넘어갑시다. 100번 봅시다. 100번. 거듭제곱 문제인데 100번 보시면 z가 루트 2i였나요? 루트 2i에 1 플러스 i 이렇게 생겼어요. 루트 2i에 분자가 1 플러스 i죠. 이 녀석에 대해서 뭘 구해라? z의 n제곱이 1이 되도록 하는 자연수 n의 최소값이었나요? 그죠? n의 최소값 얼마냐? 이런 겁니다. 자, 이런 문제를 만나면 결국은 거듭제곱을 여러 번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제곱할게요. z제곱은요? 분모는 루트 2의 제곱이겠죠. 얼마? 한번 쓸게요. 그냥 이렇게. 분모 얼마예요? 마이너스? 이렇게 될 거고. 분자는 얼마예요? 1 플러스 i의 제곱이죠. 1 플러스 i 제곱은 1 더하기 2i 더하기 i 제곱이야. 그지? 근데 우린 i 제곱을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그렇습니다. 마이너스를 바꿔 쓸 수 있어요. 따라서 이렇게 사라진다는 거 확인해 보시면 결국 마이너스 2분의 2i다라고 처리가 가능하고요. 그 결과는 그래서 마이너스 i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누가요? z제곱이요. 되겠죠? 그럼 이거 제곱하면 얼마일까요? z4제곱은 얼마일까요? 그러면 z4제곱이라는 건 z제곱의 제곱이니까 z제곱이라는 건 마이너스 i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i의 제곱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이겠죠. 됐습니까? 마이너스 1의 제곱에 i의 제곱이니까 그렇게 될 거고요. 그죠? 그럼 내가 원하는 건 뭐야? 이 녀석의 제곱 한 번 더 하는 거죠. 그죠? 내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z의 8제곱이었네? 라는 걸 아시면 되는 겁니다. 왜? 이 녀석의 제곱이니까. z의 4제곱의 제곱일 거고 이 녀석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돼서 1이 되겠다. 따라서 n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건 8입니다. 그럼 이 생각을 해보셔야죠. 8이 제일 작을까? 이 생각을 해보셔야죠. 8이 제일 작을까? 일단 4는 안 되는 건 알겠고요. 그죠? 그나마 가능성 있는 게 짝수 제곱밖에 없을 겁니다. 홀수 제곱이 되면 요거 하나가 곱해지면서 또 지저분해지거든요. 홀수 제곱은 아닐 거고 그 생각을 해보시면 자연스럽게 Z6제곱 정도로 의심해 볼 만한데요.
Z6제곱 뭐예요? 얘네 둘이 곱한 거예요. 될 리가 없죠. i죠, i. 그죠? 그러니까 안 되는구나. 그럼 얘가 최소겠다. 끝.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8이다. 최소값은.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114번 볼게요. (0이) 아닌 세 실수 ABC가 있대. ABC가 있고 얘네들 전부 (0이) 아니고요. 0이 아닌 세 실수 ABC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가를 봤더니 B 더하기 C가 A보다 작고요. 나를 봤더니 루트 A분의 루트 B가 마이너스 루트 A분의 B가 됐어요. 이런 경우 나누는 거 하나 곱하는 거 하나씩 밖에 없었는데 그죠? 이렇게 됐다는 건 바로 힌트를 찾아내실 수 있는 거죠. 이 내용에서 우리가 뭘 찾아낼 수 있어요? A랑 B가 어떻다 부호가? A는 B는 밖에 없는 겁니다. 오케이? A는 음수, B는 양수 밖에 없는 거예요. 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자, A가 뭔지 모르겠지만 적당한 음수고요. B는 양수래요. 그럼 C는 양수일 수 있어 없어? 없죠. 양수를 더했는데 어떻게 음수보다 작다는 얘기를 할 수 있겠어? 그죠? 그러니까 음수는 엄청 작은 애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죠? 엄청 작은 애예요. 일단 구분되는 게 B만 지 혼자 양수거든요. B만 지 혼자 양수니까 B가 제일 클 거고요. B가 제일 크고 이제 A랑 C 중에 누가 더 큰이를 우리는 결정 지으면 되는데 방금도 확인하셨지만 C라는 엄청 작은 거에 오케이? 양수가 더해졌더니 이제 그래도 A보다 작은 겁니다. 그럼 C가 얼마나 작은 거겠어? 이 생각을 해주셔야죠. 그죠? 그러니까 C가 제일 작은 거고 그 위에 A가 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다. 됐습니까?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네, 오늘 할 거는 다 했고 다음 시간까지 복소수를 마무리 지어 오시면 되겠어요. 정리해 주시고 이제 테스트를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합시다. 오늘 테스트 볼 거는 오늘 진도 나가 복소수 딱 그거에 대해서만 보도록 할 거니까 준비해 주시고요. 자, 이제 테스트 보고 마무리 합시다. 아이고 다리야.